한 미국 학생이 한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오늘 특별 메뉴야?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점심이야. 그리고 그날 그 학생이 찍은 사진 한 장은 며칠 뒤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에단 밀러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온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아주 거창한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모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한국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쪽을 막연하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학교와 교류가 활발해. 한국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아. 그래서 저는 조금 고민하다가 한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서울에 있는 한 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학교에 간 첫날이었습니다. 새로운 교실과 낯선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조금 긴장한 채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급식 먹으러 가자. 저는 친구들을 따라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급식 먹으러 가자는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학교 식당은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피자나 햄버거 같은 메뉴를 직접 사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친구들을 따라 급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놓인 그 식판 때문이었습니다. 밥 한 칸, 국 한 칸, 채소 반찬 2가지, 생선 한 조각, 그리고 김치까지. 저는 식판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오늘 특별 메뉴야?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점심이야.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점심 한 끼가 미국에 있는 부모들에게까지 이야기가 퍼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식판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재밌겠다는 단순한 호기심에 식판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미국에 있는 가족 단톡방과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학교 점심,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엄마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깐, 이거 학교 점심 맞아? 그리고 아빠가 바로 이어서 물었습니다. 오늘 그 학교에 특별한 날이야? 잠시 뒤 친구들의 메시지도 올라왔습니다. 잠깐, 이게 학교 점심이라고? 야, 식당 음식 아니야? 저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메뉴가 아니라 학교에서 평소에 나오는 점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매일 나온다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국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학교는 항상 이렇게 먹어?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응, 매일 반찬이 바뀌면서 이렇게 나와.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응, 매일 이렇게 나온대. 잠시 뒤 엄마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말이었습니다. 잠깐 한 끼 가격이 얼마야? 저는 그 질문을 급식실에서 같이 있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야?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한 끼에 보통 4,000원 정도? 저는 그 숫자를 달러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그대로 보냈습니다. 3달러 정도. 그 다음 순간 단톡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좀 이상한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찍은 이 사진 한 장이 미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뒤 단톡방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 사진이었습니다. 종이 접시 위에는
피자 한 조각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감자튀김이 조금, 그리고 작은 우유 하나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저에게는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늘 먹던 점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단톡방에는 짧은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먹던 학교 점심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제 앞에 있는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 안에는 밥이 있었고, 국이 있었고, 채소 반찬이 2가지 있었고, 생선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2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미국 학교 점심 사진과 한국 급식 식판. 단톡방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가격대의 급식인데 왜 이렇게 구성이 다른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다가 문득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급식실 안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특별한 일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저에게는 조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점심이 특별한 이야깃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점심이 그저 평범한 하루의 식사처럼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진이 단순한 점심 사진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진을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미국에는 부모들이 학교 정보나 교육 이야기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꽤 많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반응만 달렸습니다. 정말 학교 점심이 맞는지 식당 음식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이 식단이 평소 때 점심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댓글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사진을 확대해 보며 채소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부모는 생선이 올라온 식판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 자녀의 학교 급식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묻는 글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한 끼에 약 $3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 순간 댓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가격인데 왜 식단 구성이 이렇게 다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부모가 긴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건 음식 문제가 아니라 학교 시스템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글 아래에는 많은 부모들의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그날 저녁에야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조금 들뜬 목소리로 그 상황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급식실에서 찍은 그 한 장의 사진이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진이 그렇게까지 퍼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금 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진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글을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진 이야기는 며칠 동안 계속 커뮤니티를 달궜고 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비슷한 질문이 반복돼서 올라왔습니다. 정말 학교 점심이 맞는지, 가격이 정말 $3 정도인지 확인하려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사진을 본 사람 중에 교육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자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짧은 댓글 하나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글 아래에는 취재를 요청하는 댓글과 궁금하다는 반응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 기자가 한국에 오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찍었던 그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크게 만들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 학교 급식실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이 한 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학생도 아니었고 선생님도 아니었습니다.
목에는 기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급식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줄을 서 있는 학생들, 식판에 담기는 음식, 그리고 조용히 점심을 먹는 분위기까지 하나씩 확인하듯 시선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식판 위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며 선생님에게 식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학생 점심, 이건 또 하나의 교육이며 이 나라가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기자는 학생들 줄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특별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학생들처럼 식판 하나를 들고 줄을 따라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식판에 밥이 담기고 국이 담기고 반찬들이 올라갔습니다. 나물, 고기, 김치. 기자는 식판을 받아 들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식판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학생들 사이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먼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 숟가락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생선을 조금 먹고 채소 반찬도 차례대로 맛봤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기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은 특별한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선생님에게 이 식단이 매일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은 식단은 매일 조금씩 바뀌지만 구성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식사 시스템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에게도 조금 낯선 점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어느새 그 식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자가 놀란 표정을 보며 저는 조금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평범한 점심이 새로운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판을 바라본 뒤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학교 점심, 그 나라가 보인다. 기자가 우리 학교를 다녀간 뒤 며칠 동안 저는 그 일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교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고 어느새 저도 다른 학생들처럼 점심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링크를 열어 그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학교 급식이 그 나라를 보여준다. 기자는 기사에서 여러 나라의 학교 급식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학교 급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예산과 시간 문제 때문에 간편한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같은 음식이 메뉴에 자주 올라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엔 유럽 일부 나라들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샌드위치나 빵, 우유처럼 간단한 식사로 점심이 구성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다시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자는 우리 학교 급식을 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었다. 밥과 국, 채소 반찬, 생선이나 고기, 그리고 김치까지. 기자는 이 식단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교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는 이 점을 함께 설명하며 이 기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식단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려는 하나의 교육 시스템처럼 보였다. 어떤 나라에서는 학교 점심이 그저 배를 채우는 식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그 점심이
학생들의 건강과 균형 잡힌 식단을 함께 고민한 결과가 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며칠 전 급식실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점심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진에는 음식만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준비해둔 그 모습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은 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보고 새로운 학교를 경험하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다른 모습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에서 먹던 점심.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같은 식판을 받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채소를 먹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의 식사가 되는 모습. 그리고 그 식사를 위해 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 저는 그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엄마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었냐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먹던 학교 급식이라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한 뒤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공부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한국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준비한 것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그 사진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급식 메뉴는 무엇이었나요? 혹은 가장 좋아했던 급식 메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눈물과